먼저 받아볼까요? 자, 52쪽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었디? 자, 53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결국은 뭐 점의 좌표 찾아가지고 지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니까 지수의 계산하고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자, 54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6이랑 9, 6번, 9번. 자, 6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으라차차차. 9번, 으라차차차.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어이구, y는 어이구의 그래프이다. 이때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a라고 하는 점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y축 위의 점인 거죠. 그럼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0,1. 0,1.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여기가 y는 x가 돼버릴 거고. 자, 이 녀석의 y좌표 1.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따라 들어갈 거야. 짠짠짠짠. y는 x. 위에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뭐가 되겠어? 1. 이 녀석의 y좌표 2. 이 녀석의 x좌표 2. 몇 개 찍어야 되냐? 3개나 찍어야 돼. 진짜. 그럼 주어진 녀석이 쭉 올라가면 4. 욕했냐 지금? y는 2의 x제곱이니까. 그리고 주어진 녀석이 쭉 가면 x좌표는 4겠죠? 그럼 b하고 c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 2하고 4가 될 거고 a는 1이 돼버리겠죠? 지수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과 y축에서 만나는 y절편이라고 하는 녀석 이용해서 끌고 들어가시면 돼요. 점의 좌표 찾기. 오케이? 자, 다음 9번. 자, 3의 x제곱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자, y가 27에 3의 x제곱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는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x 플러스 세제곱으로 바꿔 써줘도 되죠. 그쵸?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자, 니은 y는 9분의 1의 3의 x제곱이에요. 9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3의 마이너스 2라는 지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 녀석은 3의 x 마이너스 2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자, 디귿 y는 9분의 1의 x제곱. 얘는 우리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3의 마이너스 2의 3의 마이너스 2x제곱. 얘의 미수는 얼마야? 9분의 1이야.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는 미수가 얼마야? 3인 거야. 3을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와 9분의 1을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 안 되겠지. 다음, 리을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자, y는 3의 x제곱을 가지고 뭐부터 할까? 먼저 y축에 대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보이니까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y축 대칭을 시킬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5만큼 만들어져 있네. 그 다음 뭐 할 거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통해서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자, 다음 미음 미수가 얼마야? 그렇지.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꼴을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y는 a의 x제곱이야. 얘를 가지고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a의 값을 미수라고 얘기를 했어. 만약에 너네들 말이야. 주어진 녀석이 지수함수가 기본적인 꼴이 된다라고 하면 x 앞에 어떤 기수라고 하는 녀석이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가 a의 x제곱으로 나타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x의 개수가 1일 때 그 미수가 바로 지수함수의 미수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7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미수가 27로 나타나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서 만들 수 없어. 그러면 비읍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뭐가 될까? 3의 2분의 1제곱. 미수가 뭐가 될까? 미수가 뭐가 될까? 자, y는 3의 x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을 한 거야. 그럼 얘는 3의 2분의 1 x제곱이야. 그럼 미수가 3이야? 그러면 루트 3의 x제곱의 형태로 나타난 거지. 그럼 미수가 얼마인? 루트 3인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통해서 주어진 녀석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라고 하는 녀석이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모양이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 지수함수에서의 모양은 뭘로 결정한다? 미수. 미수로 결정한다. 라는 거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상한 거. 대수비교. 대수비교. 자, 니네들 대수비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트 2하고 세제곱근 3하고 4제곱근 4 중에서 누가 제일 클까? 라는 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2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4의 4분의 1제곱.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지수의 분모가 같게 되도록 통분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2의 12분의 6제곱, 3의 12분의 4제곱, 4의 12분의 3제곱.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수들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 1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치? 1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치? 1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가 크면 클수록 주어진 녀석은 큰 수가 돼. 맞아?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미수가 1보다 큰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미수가 1보다 큰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갖거든. 그럼 이때 내가 x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과 x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대입하면 어떤 녀석의 값을 비교할 수 있게 돼?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을 비교할 수 있겠지. 그러면 x1, x2라고 하는 녀석이 x1보다 클 때 미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주어진 녀석의 함수값이 얘보다 크겠지. 맞아? 그래서 미수가 1보다 큰 수에 대해서 x1하고 x2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ax1과 ax2의 대소관계는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ax1의 크기와 ax2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ax2제곱이 커. 그럼 x1하고 x2 중에서 누가 큰 거야? x2가 큰 거야. 언제? 미수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오른쪽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의 크기를 가지고 왼쪽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미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주어진 지수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쵸? 그럼 내가 이때 x1과 x2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해서 주어진 녀석의 함수값들을 비교하게 되면 내가 x자리에 큰 값을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함수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미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결과값도 커지는 거고 그 결과값이 클 때는 내가 입력한 값을 큰 값을 대입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게 돼버리고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큰 값을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그 결과값이 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미수가 1보다 클 때의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 부등식에서의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라고 하는 녀석을 기억을 하실 거고 이때 x1이 x2이면 ax1 제곱과 ax2 제곱의 대소관계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ax1의 대소관계와 ax1 제곱과 ax2 제곱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미수가 0과 1 사이이면 x1과 x2의 대소관계도 반대로.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미수가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미수가 0과 1 사이이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미수라고 하는 녀석을 1이 아닌 양수로 한정시킨 다음 0과 1 사이의 값이냐 1보다 큰 값이냐라고 구분 짓는 부분은 이와 같은 증가 감소의 상태 변화라고 하는 녀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먼저 대표형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1번 문제를 보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하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 중에서 누가 크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큰 수야. 그러면 미수가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이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찾자고. 오케이?
다음 결국은 이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 비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수에서 다루었던 대소 비교에서는 밑수가 다르고 지수를 같게 만들 수 있었던 수들에 대한 대소 비교를 판단했다면 지수함수의 대소 비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밑수가 같고, 그치? 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녀석에서 밑수가 1보다 크면 그대로, 밑수가 0과 1 사이면 반대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기억을 좀 해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보시면 4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16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64의 4분의 1제곱 요 녀석 3개의 4의 3분의 1제곱. 어? 4의 3분의 1제곱. 아, 4의 3분의 1제곱이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주어진 수들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두 가지 패턴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먼저 첫 번째, 4에 3, 2, 4가 돼버리는 경우니까 6분의 2와 16의 6분의 3과 얘 같은 경우는 8의 6분의 3으로 바꿔버릴 수 있지. 64의 4분의 1제곱은 8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치? 그러면 이 경우에는 6이 보이니까 16. 16의 세제곱 얼마냐? 2의 12제곱이라고 쓸게. 그 다음 8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9제곱이라고 쓸게. 그럼 얘가 제일 큰 수. 그 다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우리가 주어진 녀석에서 밑수를 갖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얘는 4의 3분의 1제곱 얘는 4의 1제곱 얘는 4의 4분의 3제곱 밑수가 모두 다 똑같죠? 밑수가 1보다 큰 양수이면서 밑수가 똑같죠? 그러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수,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수. 그게 그대로라는 개념이야. 오케이? 자, 7번 문제 하나만 더 볼게. 7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세제곱근으로 나타나 있고 9분의 1이 보이니까 7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3분의 1에 3분의 2제곱 27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1에 4분의 3제곱 81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1에 5분의 4.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밑수가 0과 1 사이의 값으로 똑같은 상태에서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라고 하는 녀석을 얼마로 비교해야 되냐? 누가 제일 크냐? 5분의 4. 5분의 4가 제일 크긴 하겠다. 그래도 60으로 비교 한번 해볼게. 60분의 40, 60분의 45, 60분의 48. 그치? 그러면 내가 밑수가 0과 1 사이의 수는 큰 값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 함수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돼버리고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 함수 값이 가장 큰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의 대소관계의 반대로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큰 값을 집어넣을수록 결과값이 작아진다. 작은 값을 입력할수록 그 결과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로 받아주셔야 돼. 결국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대한 기본 개념 잡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56쪽으로 넘어가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프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밑수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수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 증가함수일 때는 내가 큰 값을 대입할 때 최대값, 작은 값을 대입할 때 최소값.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x의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최소값,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 그래서 밑수가 1보다 큰 경우 주어진 함수값들의 대소관계는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이 들고, 밑수가 0과 1 사이에서의 함수값의 대소관계는 반대로 변하는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그래서 먼저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y는 2의 x제곱, 밑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럼 x가 1 이상 4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 4일 때 최대값, 1일 때 최소값. 오케이? 결국은 11번부터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y는 x제곱꼴로 나타나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얘기가 돼버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나타나 있다. 거기에다가 이만큼을 더하고 있네요.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주어진 녀석은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a의 x제곱의 꼴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2가 돼버리니까 얘는 지수의 성질에 의해 4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2가 돼버리겠다. 결국 밑수가 1보다 작은 수로 구성되어 있는 놈인 거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반대로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4분의 3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라 그랬어. 그치? 마이너스 없애면서 3분의 4로 바꿔줄 거고 9분의 16에다가 2를 더하니까 9분의 25라고 하는 녀석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뭐일 때 생길까? 1일 때 생기겠죠. 9분의 34. 1일 때 생기겠죠.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11.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녀석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봐주시면 돼. 자, 근데 문제는 57쪽이죠. 별표. 자, y는 2에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왜? 그 자리에 2차 뭐라고? 별표 치라고 하셨는데 어디다
57쪽 페이지 자체에다 별표를 치면 돼. 3이구나. 짠! 자, 그럼 밑수가 1보다 큰 녀석이니까 x가 4일 때 최대값이고 1일 때 최소값이니? 알 것 같은데. 그치? 일단 저걸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돼.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이 최대 최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값을 입력한다라고 하는 건 이 x자리가 네모인 거야. 지수에 들어오는 값이 밑수가 1보다 클 때는 이 지수에 해당하는 값이 클수록 최대값이 되는 거고 작을수록 최소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주어진 녀석의 식에서는 얘가 지수함수야? 아니지. 왜냐면 원래 지수함수는 y는 2의 x제곱인 거야. y는 2의 네모 제곱으로 나타나는 게 지수함수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네모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최대값이 되려면 네모 자리에는 어떤 수가 와야 돼? 최대값이 와야 돼. 이 지수함수의 결과값이 최소값이 되려면 네모 자리에는 어떤 값이 와야 돼? 최소값이 와야 돼. 밑수가 1보다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큰 값,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값이 아니라 이 지수에 입력되어지는 값이 클수록 큰 값, 작을수록 작은 값. 그래서 지금 21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2차 함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야. 치환을 하면 뭐 해야 돼?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찾아줘야지. 자, 얘는 최소값이 어디서 생겨? x가 2일 때 생기지.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최소값,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일 때 얼마야? 그럼 얘는 x가 2일 때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생겼으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 4에서 생겨. 4를 대입해서 값을 계산하면 3. 그럼 우리 이 지수자리라고 하는 녀석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 싶은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의 t제곱으로 나타날 거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돼버릴 거야. 그때 y의 최대값은 t가 뭐일 때 생겨? 3일 때 생기는 거야. 최소값은 t가 뭐일 때 생겨? 마이너스 1일 때 생기는 거야. 무작정 x가 클 때, x가 작을 때라고 생각하지 말자. 지수함수의 대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이 지수 부분에 들어가는 녀석의 값이 클수록 밑수가 1보다 클 땐 최대, 밑수가 0과 1 사이일 땐 최소가 생기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23번 문제도 하나 더 볼게. 23번 문제도 하나 더 볼게. y는 으라차차 밑수가 2분의 1이네요. 으라차차.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에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말이야. 얘는 미수가 2분의 1인 지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가 최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요 지수에 해당하는 값이 크면 클수록 y의 값은 작아지는 거죠. 최소. 지수에 해당하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y의 값은 최대. 최대. 자, 그래서 우리는 t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치환할 거야. 치환하면 항상 새로운 범위,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생기죠. 그쵸?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얼마냐? 마이너스 5.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겠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었으니까 1까지는 3만큼 떨어진 거고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는 2만큼 떨어진 거지.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최대값 생기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냐? 4가 돼버리는 거죠. 아,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한 거 아니야. t의 최대값 최소값 구한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y는 2분의 1에 t제곱으로 나타나고 t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려. 자, 그럼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최소값은 t가 뭐일 때? 4일 때. 4일 때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찾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들은 항상 문자를 식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우 시원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잡아주실 거고 치환된 문자가 어떤 함수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라고 하는 녀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지 마. 자, 마찬가지로 26번에서부터 30번도 치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 26번 문제는 지수함수냐, 이차함수냐? 그래서 예전에 SAT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시험을 보시게 되면 프리칼큘러스라는 과목이 이제 너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정이 이제 미국 애들이 배우는 거거든. 그럼 걔네들은 뭘 배우냐면 우리처럼 함수를 쪼개서 안 배워. 다항함수 배워. y는 x. 2차 함수 배워. y는 x제곱. 3차 함수 배워. y는 x세제곱. 지수함수 배워. y는 ax제곱. 로그함수 배워. 삼각함수 배워. 그 다음에 뭐 배울 수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 그 다음에 뭐를 시켜? 모든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 그 다음에 뭘 시켜? 모든 함수들에 대한 합성함수를 가리켜. 그래서 걔네들의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뭐냐면 너네들한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함수들이 이런 게 있다. 근데 너네들은 함수와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생각을 해서 이 함수들을 가지고 덧셈을 해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뺄셈을 해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곱하거나 나누어서도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합성을 통해서도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각의 함수들의 특징들을 이제 싹 다 끌고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함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합성을 통해서도 함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너네들이 합성이라고 하는 녀석을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거든. 치환해서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걔네들은 합성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y는 3의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너네는 저 형태의 함수를 보면 뭐를 치환하고 싶어지냐?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하고 싶어져. 그래서 나는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할 거야.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y라는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녀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얘는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f의 x라고 하는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할게. 얘는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지수함수 gx라고 하는 녀석을 3의 x제곱으로 볼게.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는 원래 이 녀석의 x 자리에 t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지. 그런데 이 t가 3x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함수 관계가 되는 거지. t를 gx라고 하는 문자로 표기했다라고만 생각할게. x에 관한 관계식이란 표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f의 gx라고 하는 합성함수는 3의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결국은 합성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녀석들이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주어진 함수의 모양을 조금 더 간단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합성 함수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네들이 뭐처럼 생각하자?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한 치환으로 생각을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죠. 만약에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t의 범위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0보다 크다라고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x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로 나타나 있고 t라고 하는 녀석은 미수가 3인 지수함수의 꼴로 나타나 있으니까 t라는 녀석의 최소값은 x가 뭐일 때 생길까? 0일 때. 최대값은 1일 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추계방 정식이 어디? 1. 최대값, 최소값. 최소값. 따라서 최소값은 1일 때 2. 최대값은 3일 때 6.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는 뭐야? 저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는 뭐야? 합성의 순서지. 앞에서 f의 x라고 하는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했고 gx라고 하는 녀석을 3의 x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g라는 함수에다가 fx라고 하는 녀석을 합성하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나타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경우에 최소값은 이 범위에서 얘가 x가 1일 때 최소값 생기죠. 그쵸? 1일 때 최소값은 1 대입하게 되면 2 나오니까 2, 9 9. 최대값은 27 1일 때 최소값이었으니까 0일 때 제일 큰 값 나오겠지. 그래서 27.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 네. 누구를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고, 누구를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로 바꿔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오케이? 치환이라고 하는 녀석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잘 구분지어서 문제 좀 풀어주세요. 알겠니? 네. 딴 특별한 거 없어. 연습 문제. 짠짠짠. 60쪽에 6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9번, 6번, 9번, 11번. 요거 세 문제 지금 한번 해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들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거에 조금만 신경을 써. 뭐 다 푸신 분들은 다른 문제 풀어보고 계시고요.
자, 먼저 합성함수 5번 먼저 보도록 하자. 5번이야. 왜 6번이지? 자, f.gx라고 하는 합성의 형태가 나타나면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괄호라고 하는 녀석으로 함수를 구분짓자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fgx라고 하는 녀석은 f의 x자리에 gx를 대입해서 만든 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의 gx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주어진 녀석의 함수값이 x 이꼴 a에서 최대값 b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함수가 최대값이 되도록 하려면 gx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최대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에서 gx는 x가 뭐일 때? 2일 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면서 최대값을 갖겠지. 그래서 우리는 x가 2일 때 gx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야? 8, 4, 2가 생기는 거고, gx 자리에 최대값이 왔다는 얘기는 fgx의 최대값은 5의 제곱이 되면서 25다. 그래서 a는 2가 돼버릴 거고 b는 25다. 이렇게 찾아주자. 알았지? 2차 함수가 최대 최소가 생기는 상황, 지수 함수가 최대 최소가 생기는 상황들 잘 비교해 주시고. 자, 9번 문제는 점의 좌표 찾으라 그랬어. 그럼 나타나 있는 점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하나씩 구해 보시게 되면 이 녀석은 1이죠. y좌표가 8인점인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x좌표는 뭐겠어? 3. 이 녀석의 x좌표는 뭐겠어? 1. 그리고 문제 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래. 5호 AB 으라차차 밑변의 길이 얼마? 2. 높이 얼마? 8. 그럼 넓이 얼마? 8. 점의 좌표 구해놓고 그리고선 접근해. 선생님, 점의 좌표를 가끔 수로 못 구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해? 문자로 나타내고. 오케이?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긴 하겠지만. 그치?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문제들이 나타나면 얘네들의 점의 좌표를 찾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맞아? 자, 다음 11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그럼 우리는 뭐부터 비교할까? 지수부터 비교하자. 지수부터 비교하자. 얘는 뭐가 생략된 거야? 1. 그럼 우리는 1하고 A하고 A의 제곱을 비교해야 되거든? A 제곱 맞지? 이거 어떻게 비교하냐? 아무 숫자나 하나? 자, 1하고 A하고 A 제곱을 비교할 거야. 뭐가 같아지도록 만들어 볼까? 밑수가 같아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얘는 1이 생략된 놈인 거잖아. 얘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0하고 1하고 2 중에서 누가 커? 2가 가져가요. 그럼 0하고 1하고 2. 그런데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밑수가 0과 1 사이인 지수에 올려줄 거야. 대조관계는 반대로. 반대로. 그 다음에 이 수를 뭐 할 거야? 한 번 더. 밑수가 0과 1 사이인 지수에 올려줄 거야. 대소관계는. 반대되죠. 그럼 누가 제일 커? A의 A. 얘가 제일 작지. A 제곱 A 제곱. A의 A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진 녀석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밑수가 0과 1 사이냐 혹은 밑수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주어진 녀석의 대수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 돼버릴 거예요. 오케이? 61쪽까지 문제 싹 다 풀어올 수 있겠죠. 오케이? 으차. 로그 함수까지 하고 시험 한번 볼까? 비웃어 자꾸 시험 본다. 딱 하나만 체크하고 남은 시간 문제 풀 수 있도록 좀 할게요. 우리가 a x제곱을 y로 놨지? x를 뭐라고? x는 모든 실수, y는 양수, a는 1이 아닌 양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했지?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서 x는 로그 a의 y로 나타냈지. 그치? 그럼 얘는 y는 a x제곱이니까 지수함수 꼴이지. 그치? 그럼 주어진 녀석에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로그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역함수가 그럼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에서 지수함수 1대1 함수, 로그 함수 1대1 함수. 그럼 두 녀석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로그 함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잘 써먹는다는 얘기는 지수함수를 잘 알아야 되겠네? 61초까지 문제 샥 풀어보고 정리합시다.